매일 아침 문 앞에 도시락이 놓여 있었고, 처음엔 고마웠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그 도시락이 나만을 지켜보고 있다. 그건 단순한 선의가 아니었다. 어딘가에선 누군가가 나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 공기가 얇게 깔린 빌라복도 끝. 그녀는 오늘도 문을 열자마자 문 앞에 놓인 도시락을 보았다. 플라스틱 뚜껑에는 작은 김이 서려 있었고 반찬은 매일 달랐다. 달걀말이, 멸치볶음, 때로는 고등어 한 토막까지. 도시락은 정성스럽게 쌓였고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 있었다. 건강 챙기세요. 처음엔 마음이 따뜻해졌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온 지 벌써 7년째. 누군가 자신을 챙긴다는 감각이 낯설고도 고마웠다. 그녀는 도시락을 들고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다. 아무 말도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도시락은 매일 왔다. 정해진 시간도 예고도 없었지만 항상 문을 열면 거기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루틴처럼, 아주 오랜 습관처럼 이어졌다. 그녀가 사는 빌라는 오래된 다세대였다. 은퇴자들이 모여 사는 4층짜리 건물. 하루에도 몇 번씩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1층엔 고양이를 키우는 남자가 있었고 2층엔 새벽마다 출근하는 청소 용역 부부가 살았다. 그리고 그녀는 3층 끝집이었다. 누가 도시락을 두고 가는 걸까? 처음엔 2층 부부라고 생각했다. 인사라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그녀는 말 대신 감사의 편지를 써 도시락 옆에 두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도시락은 그대로 두었다. 편지는 사라졌고 도시락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마치 그 편지를 본 사람이 답을 거부한 듯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처음으로 작은 불안이 스쳤다. 혹시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알고 있는 걸까? 며칠을 망설이다. 그녀는 현관 위에 조그만 카메라를 달았다. 인터넷에서 어렵게 주문한 값싼 제품이었지만 그녀는 설치를 마친 뒤 안도하듯 숨을 내쉬었다. 이제 누가 두고 가는지 알겠지. 다음 날 새벽 카메라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 시간대는 정확히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 도시락은 여전히 문 앞에 있었다. 화면엔 복도 불빛만 흔들렸을 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은 없었다. 며칠을 더 지켜봐도 마찬가지였다. 영상 속에는 아무도 없는데 도시락은 늘 새 것이었다. 그녀는 점점 잠을 설치기 시작했다. 누군가 복도 끝 어둠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고 조용한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 때마다 귀 기울이게 되었다. 어느 날부터 도시락의 반찬이 바뀌었다. 그녀가 며칠 전 먹다 남긴 음식을 그대로 닮은 반찬들이었다. 깍두기 모양도 고등어 간도 마치 그녀의 식탁을 훔쳐본 듯 똑같았다. 그녀는 한동안 도시락을 먹지 않았다. 대신 식탁 위에 올려둔 채 바라보았다. 하루, 이틀, 사흘째 되는 날 도시락은 이상하게도 상하지 않았다. 김이 마르지도 밥이 굳지도 않았다. 그녀는 불현듯 누군가의 통제된 손길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 밤 현관문 아래로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왔다. 왜 안 드세요? 그녀는 얼어붙은 손으로 그 쪽지를 주워들었다. 글씨는 정갈했지만 어딘가 감정이 빠진 글씨체였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잠들었다. 하지만 새벽이면 어김없이 문 앞에는 새로운 도시락이 있었다. 신오정적의 아침. 아침의 공기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도시락은 오늘따라 더 따뜻했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이제 그만 도망치세요.
그 사람 곧 돌아옵니다. 그 사람이라니. 그녀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글씨는 이전과 달랐다. 급하게 쓴 흔적, 종이에는 물자국 같은 흔한 얼룩이 번져 있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건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엮인 이야기였다. 그리고 자신은 그 사이에 놓인 대상이라는 것을. 이날 새벽 그녀는 처음으로 문을 잠그지 않았다. 복도 끝에서 미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낮은 신음처럼 울리는 발자국, 철제 난간에 부딪히는 열쇠 소리. 그녀는 숨을 죽였다. 그리고 문 아래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문틈 사이로 도시락 대신 무언가 검은 봉투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녀는 손을 떨며 그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가 떠나던 날 입었던 옷 그대로 아직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처럼 선명하게.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부드럽게 켜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그녀의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날의 새벽은 그렇게 빛과 그림자가 맞닿은 채 멈춰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도시락도 쪽지도 그대로 둔 채로 문 안쪽에서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도시락은 썩지 않았고 쪽지는 색이 바래지 않았다. 마치 그 모든 것이 시간의 흐름 밖에 있는 것처럼 변하지 않았다. 밤마다 복도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천천히 계단을 오르고 다시 내려가는 소리. 때로는 문 앞에서 멈춘 발자국이 한참을 서 있다가 사라지곤 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다. 동네 파출소였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덤덤했다. 누가 도시락을 둔다고요? 음식물 쓰레기 아니겠어요?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도시락에 남편 사진이 들어 있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누가 믿겠는가? 세상은 이미 이상한 친절에 너무 익숙했다. 며칠 후 2층에서 들리던 발소리가 사라졌다. 매일 새벽 들리던 출근 준비 소리, 문 닫는 소리, 그 모든 게 어느 날 갑자기 멈췄다. 우편함엔 신문이 며칠째 쌓여 있었고 문틈으로는 냄새 같은 것이 났다. 그녀는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잠시 둘러본 뒤 출장 중인 것 같네요. 하고 돌아갔다. 그녀는 문틈에 붙은 경고문을 봤다. 장기 부재 세대 확인 필요. 그녀는 며칠 동안 창문을 닫지 못했다. 그들이 떠난 그 시간 도시락은 여전히 문 앞에 있었다. 이제 그 정성스러운 포장조차 누군가의 의도적인 신호처럼 보였다. 카메라를 다시 확인했다. 여전히 아무도 찍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시간 표시가 매번 새벽 5시 23분에서 멈춰 있었다. 그녀는 기록된 날짜를 확인했다. 매일 다른 날인데 시간만은 동일했다. 5시 23분. 그건 남편이 세상을 떠난 시간이었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남편은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그날 새벽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그때도 이 빌라의 복도는 어두웠고 불은 켜지지 않았다. 그녀는 갑자기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 앞엔 또 하나의 도시락이 있었다. 이번엔 포스트잇 대신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CCTV 화면의 일부가 있었다. 거기에는 그녀의 현관문 앞에 놓인 도시락, 그리고 그 뒤편 어렴풋이 선 한 사람의 그림자. 흐릿했지만 그림자의 자세와 팔의 각도가 너무 익숙했다. 그건 남편이 자주 서 있던 방식이었다. 그녀는 빌라 1층 고양이 남자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그는 사진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다. 이거 이상하네요. 이 복도 우리 건물 아니에요. 그녀는 말을 잃었다. 사진 속 복도는 분명 자신의 집 문 앞이었는데 조명 배치와 벽색이 달랐다.
비슷하지만 어딘가 다른 공간이었다. 남자는 말했다. 아마 누가 복도처럼 꾸며서 찍은 걸 수도 있죠. 이사 오신 지 오래됐잖아요. 예전 집 구조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순간 멈칫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둘이 살던 오래된 연립주택의 복도가 떠올랐다. 벽의 질감, 문손잡이의 위치까지 똑같았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진 속 복도는 이 집이 아니라 과거의 집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꿈을 꾸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도시락을 들고 걸어오는 꿈이었다. 빛은 없었고 소리도 없었다. 그림자는 문 앞에 도시락을 내려놓고 문을 두드렸다. 단 한 번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돌아섰다. 그녀는 문틈으로 그 뒷모습을 보았다. 그건 낯선 사람의 등이었지만 걸음걸이는 남편과 똑같았다. 천천히 그리고 약간 왼쪽으로 기운 걸음. 눈을 떴을 때 새벽 5시 23분이었다. 그녀는 문 앞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도시락은 오늘도 거기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낡은 집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열쇠를 쥐었다. 손끝에 묘한 감촉이 남았다. 익숙하고 그러나 무겁게 느껴지는 쇠의 온기. 그녀는 결심했다. 이 열쇠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그녀는 열쇠를 손에 쥔 채 오래된 주소록을 뒤졌다. 종이의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랜 그 속에는 남편이 생전에 적어둔 낡은 주소 하나가 있었다. 성북구 연립 103호. 그건 두 사람이 처음 신혼을 보냈던 집이었다. 지금은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철거가 진행 중이라는 소문만 들려왔다. 그녀는 조용히 외투를 걸쳤다. 이른 아침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낯익지만 낯선 거리로 들어섰다. 골목엔 먼지와 철근 냄새가 섞여 있었고 폐가가 된 연립주택은 철제 펜스 안에서 마지막 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는 철문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다. 발밑에 먼지가 흩날렸고 기억 속에 있던 그 복도의 구조가 눈앞에 그대로 나타났다. 사진 속 배경과 현실이 겹쳐졌다. 그녀는 열쇠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문손잡이에 꽂았다. 딱 하고 열리는 소리. 7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소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들렸다. 문 안에는 여전히 누군가의 생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낡은 탁자, 벽에 걸린 시계, 반쯤 접힌 신문. 그리고 식탁 위에는 자신이 어제 본 것과 똑같은 도시락이 있었다. 밥은 따뜻했고 반찬은 멀쩡했다. 그녀는 손끝으로 뚜껑을 밀었다. 안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다. 이제 기억나시죠? 그녀는 몸이 굳었다. 누가 이걸 썼는지, 언제 두고 갔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방 안을 둘러보니 벽 한쪽에 낯익은 사진이 붙어 있었다. 남편의 초상 사진이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날짜가 새겨져 있었다. 2025 4 17 재개발 철거 전 마지막 거주자. 그녀는 기억했다. 그날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새벽 이 집은 비워졌다고 들었다. 그녀는 갑자기 뒤를 돌아봤다. 현관문이 닫혀 있었다. 문고리는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천장에서 미세한 속삭임이 흘러내렸다. 왜 떠났어요? 그녀는 움찔했다. 소리는 낮았고 분명히 들렸다. 바로 등 뒤 식탁 위에서 울리는 듯했다. 그날 문을 열었어야 했어요.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앞의 도시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냄새는 익숙했다. 남편이 생전에 자주 해주던 고등어 조림 냄새였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눈물보다 더 빨리 공포가 찾아왔다. 도시락 옆에는 작은 금속 조각이 있었다.
남편이 쓰던 시계의 뒷판이었다. 7년 전 병원에서 분실되었다던 바로 그 시계.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온기가 남아 있었다. 마치 방금까지 누군가가 차고 있던 것처럼. 그녀는 탁자 아래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노트 여러 권이 니틀리 정리되어 있었다. 표지엔 배달 일지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첫 장을 펼치자 날짜와 메뉴가 나란히 적혀 있었다. 18 계란말이, 19 멸치볶음, 20 고등어조림. 그녀는 소름이 돋았다. 그건 자신이 최근 며칠간 받은 도시락과 완벽히 일치했다. 하지만 날짜는 모두 7년 전이었다. 그녀는 다음 장을 넘겼다. 2025, 4, 24만 해가 돌아오지 않는다. 2025, 4, 24 오늘도 문 앞에 도시락을 두었다. 2025, 4, 25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숨이 막혔다. 남편은 자신이 집을 떠난 뒤에도 매일 문 앞에 도시락을 두었던 것이다. 그녀가 떠나간 뒤 그는 계속 그 도시락을 기다렸던 것이다. 마지막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도시락은 이제 내 몫이겠지. 그날 이후의 기록은 없었다. 그녀는 무너진 벽에 등을 기댔다.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동쳤다. 복도 쪽에서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향해 걸었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쳤고 낡은 복도 끝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림자는 말없이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은 희미했지만 그녀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남편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고요히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을 내밀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빛이 꺼졌다. 짧은 정적이 지나고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도시락만이 문 앞에 놓여 있었다. 이번엔 뚜껑이 닫히지 않은 채로 안에는 밥 대신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녀가 처음 손에 쥐었던 것과 같은 모양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도시락은 더 이상 문 앞에 놓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일 새벽 같은 시각에 눈을 떴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다. 현관문 앞에 서면 복도의 공기는 여전히 새벽의 냄새로 가득했다. 벽에 부딪힌 미약한 조명빛이 그녀의 손등을 스쳤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도시락이 놓여있던 자리만큼은 언제나 유난히 밝았다. 그녀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도 잘 지냈죠?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오래된 냄비를 꺼냈다. 남편이 생전에 즐겨 쓰던 손잡이 까진 냄비였다. 물 대신 시간을 끓이는 듯한 조용한 소리. 쌀을 씻고 계란을 풀고 멸치를 볶았다. 기억의 순서대로 손이 움직였다. 그녀는 계란말이를 만들며 중얼거렸다. 처음엔 이렇게 안 됐는데 기름이 지글거릴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작은 불빛이 켜졌다. 식탁 위에는 하나의 도시락통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밥을 담고 반찬을 가지런히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쪽지를 꺼내 그 위에 올려두었다. 오늘은 제가 드릴게요. 그녀는 문을 열었다. 복도는 고요했다. 새벽빛이 희미하게 퍼져 있었고 공기 중엔 먼지 대신 따뜻한 냄새가 돌았다. 그녀는 조심스레 도시락을 문 앞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몇 분, 아니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짧은 시간.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문을 닫지 않았고 그저 문틈을 반쯤 열어둔 채로 복도 끝까지 흘러가는 빛을 바라봤다. 그 빛 속에
한때 자신이 떠났던 사람이 서 있을 것만 같았다. 이튿날 문 앞엔 도시락 대신 작은 봉투가 있었다. 하얀 봉투, 접힌 자국이 오래된 손의 흔적처럼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나는 기다렸어요. 그대가 문을 열던 날 모든 것이 멈췄고 그 뒤로도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 도시락은 나의 시간이었어요. 당신이 돌아오기 전까지 그 시간을 지키고 싶었어요. 이제 당신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글씨를 따라 읽었다. 글씨는 분명 남편의 것이었다. 하지만 종이는 낡지 않았다. 잉크도 번지지 않았다. 마치 방금 막 쓴 편지처럼 선명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웃음이 났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어진 기다림이 결국엔 이 편지 한 장으로 닫혔다. 며칠 뒤 봄이 찾아왔다. 복도 끝 작은 창문으로 빛이 가득 쏟아졌다. 그녀는 커튼을 열고 바람을 들였다. 햇살 속에 먼지가 춤추듯 흩날렸다. 그녀는 도시락통을 다시 꺼냈다. 그리고 오늘도 한 상을 차렸다. 이번엔 남편의 사진을 마주한 채 밥을 먹었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옆자리에 있는 빈 의자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대가 만든 도시락, 이제 내가 이어갈게요. 그 말은 오래된 약속의 마무리처럼 들렸다.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도시락을 만들었다. 처음엔 이웃에게, 그 다음엔 같은 건물에 홀로 사는 노인에게. 도시락을 문 앞에 두고 돌아설 때마다 그녀는 예전의 복도와 같은 빛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듯 그늘 속에서 발소리가 잔잔히 이어졌다. 그녀는 그 소리에 익숙해졌다. 어쩌면 그것이 남편의 발자국인지 혹은 자신의 걸음이 남긴 메아리인지 몰라도 이제는 무섭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꾸었다. 빛 한 줄기 속에서 도시락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남편이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엔 오랜 안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밥 대신 작은 들꽃 한 송이가 있었다. 하얀 꽃잎이 부서질 듯 흔들렸고 그녀는 그 꽃을 조심스레 손에 올려두었다. 눈을 떴을 때 현관 앞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방 안 어딘가에서 은은한 꽃향기가 퍼지고 있었다. 어느 날 복도 끝에서 새로 이사 온 여자가 인사를 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통 하나를 내밀었다. 이 집에선 아침마다 따뜻한 밥 냄새가 나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그건 오래된 약속 때문이에요. 하고 대답했다. 여자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녀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투엔 이상하리만큼의 평온이 있었다. 그날 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조용함 속에서도 어딘가에서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 냄새는 벽을 타고 문틈을 스치며 집 안가득 퍼져나갔다. 그녀는 그 냄새 속에서 잠들었다. 그리고 그 잠은 깊고 따뜻하고 어쩐지 오래된 품 같았다. 몇 달 뒤 그녀의 문 앞에는 더 이상 도시락이 없었다. 하지만 대신 누군가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당신이 만든 도시락 매일 먹었어요. 그 따뜻한 맛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게 당신의 남편이 만든 마음이었는지 당신이 이어간 손맛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복도 끝 창문이 열리며 봄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에 편지가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저녁 무렵 해가 지고 복도는 서서히 어둠에 잠겼다. 그녀는 천천히 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현관을 바라봤다. 문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 한 줄기 빛이 남아 있었다.
그 빛은 도시락의 자리처럼 작고 단단했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그 빛을 쥐었다. 따뜻했다. 그리고 그 온기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왔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한마디가 오랜 세월의 끝처럼 느껴졌다. 모든 두려움은 가라앉고